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좀 밝고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확실히 쓴다면은 마음이 좀 가볍겠습니다만 할 일이 많고 이룬 것은 없고 난제는 매우 어렵고 올라갈 산은 가파르고 해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좀 더 이 나라가 바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개척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인력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라온 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약간의 정국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나마 어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지난주가 아니고 며칠 전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용산에 있는 그 소위 대통령실에서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는 변호사 두 분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상당히 그동안 좀 뭐랄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면하던 대통령실의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면담이 몇 시간, 몇 번 진행됐는지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 2명, 3명 이렇게 해서 3, 4명이 이 변호사들과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면담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부정선거의 증거들, 이상한 투표지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런 선거에 대해서 비서관들이 놀라는 그런 표정을, 그런 마음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걸 맞추고 나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좀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제도권 속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웠지만 그 결실을 법적으로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제도권 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법적 해결 방식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 이런 가능성을 엿보이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정선거,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법기관을 통해서 그 수사의 결과가 인정되는 재판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그런 순서를 밟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좀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검경은 수사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지금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이후에 보여준 수사기관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첫 번째 근거가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가 뭡니까?
압사라기보다는 어떤 기획에 의한 음모에 의한 집단 살인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후에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 그리고 몇 명의 그 간부를 처벌로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가 경찰이 과연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점으로 봐서는 부정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찰 말입니다. 검찰은 이 나라의 수사기관의 최고봉입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중요한 부정부패,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은 나서서 그 국민들의 여론이 원하는 만큼은 수사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수사를 위해서 이 나라가 그래도 법치의 그 철로 위해서 이때까지 전진하고 달려오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과연 그런 모습을 보기 있는 것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지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상당한 결과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은 이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자가 수사받은 내용은 대장동 관련한 한 기업의 홍보 관련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적 판단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부패도 아니고요. 어떤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단을 위해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실체를 드러나는 그런 부패나 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패 정도는 백인데 지금은 작은 꼬투리 같고 그 꼬투리가 커다란 무슨 대단한 부패이냐 이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검찰의 형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확신과 어떤 이념적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화의 만남이 어떤 정말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경이 그렇다면 말이죠. 다른 집단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정당이나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언론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습니까? 언론은 부정선거를 음모라하면서 외면하고 배제하고 말살을 해왔습니다. 이런 자들이 부정선거의 필요성,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필요성, 수사의 당연성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상태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태도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좌빨 정권에서 소위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중매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 또한 부정선거 수사에 마이너스다 이런 점을 이렇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당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더불어당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의 방조자이자 협조자이자 주범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부정선거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런 점으로 봐서 수사기관, 정당, 언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한 군데서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그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이 아스팔트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불법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분만이 이 나라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는데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앞으로 우리의 힘 잘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곳이 지금 최근에 대표적인 곳이 두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브라질과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부정 대선이 있었고 브라질에서도 부정 대선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시민들이 많이 깨어나서 부정을 저질렀던 당사자를 향해서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해달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미국 의사당 앞에서도 그랬고 브라질 대법원, 브라질 국회, 브라질 대통령궁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위 집회 과정에서 일어났던 조그마한 폭력 사건을 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폭력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애국 시민들을, 브라질과 미국의 애국 시민들을 폭도, 난동, 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주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정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 미국과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심하면서 준법 투쟁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비폭력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딥스들이,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우리들을 뒤집어서 나쁜 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국회 앞에서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쳐야 되고 용산 앞에서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쳐야 되고 검찰 앞에서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설사 우리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더라도 절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브라질과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이, 정당이, 힘있는 놈들이 애국 시민들을 도둑놈, 폭력배, 폭도들로 둔갑을 시켜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내동하는 것들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 부하내동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아직도 브라질과 미국에서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서 앞으로 준법적인 비폭력 그러나 강력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년 4월이면 22대 국회가 이제 구성되기 위한 총선이 또 실시됩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있었던 부정의 기재들, 부정선거의 그 시스템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기, 그런데도 그거 하나 못 고치고 있는데 또 달리기 시합을 또 해야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또 달리기 시합을 해야 됩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21대 국회에 목숨 걸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200석 가까이에서 장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22대 국회의는 내년 4월에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권을 뺏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내년에도 틀림없이 부정은 또 저지를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한 동안 우리는 힘과 뜻을 다 합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적법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탄핵을 당해서 파면을 당해서 끄집어 내려놓으니까 이 나라에서 희귀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 건강하시고요. 내주에는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힘과 뜻을 합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공동대표를 맡게 되어서 감사합니다.